어제 국민의당 반통합파 의원 15명이 집단 탈당 후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습니다. 민평당은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당 출범 소식을 알리는데요.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은 지역 민심이나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창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창당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1월 21일 이 창당 추진 선언문을 통해서 민주평화당이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분권형 개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15명으로 15석으로 지금 출발을 하면서 1차 목표였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려면 20석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까지 탈당하신 15명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리고 3명의 비례대표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탈당할 2분의 지역구 의원들을 합쳤을 때 20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했을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석의 20석을 확보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민평당이나 또 오는 13일에 창당하는 미래당이나 각자가 대한정당이고 우리가 국회 캐스팅 보터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요. 제3지대 주도권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도권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민주평화당보다 미래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도권을 미래당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저희가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네. 뭐냐면 실제로 주도권을 차지할 경우에는 이제 이 국회 표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현재 이 범여권이라고 불리우는 정당들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네. 이 동조해서 합류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회가 이제 4당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두 당은 지금 분명히 정체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앞으로 민평당과 미래당의 역할과 또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평화당은 아무래도 이후에 계속 추진될 이 적폐, 청산, 연대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반해서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당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화당은 지역정당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고 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과 이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4당 체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비교적 큰 규모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이 정계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강풍이라고 하기보다는 미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